2020년 서울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집 수정에서 수중 모터 이상 상태를 확인하던 2명의 작업자가 작업 도중 쓰러졌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 진입한 작업자 1명까지 질식재해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 10년간 밀폐 공간에서 벌어진 질식 사고로 3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165명, 즉 절반 가까이 사망하는 등 질식재해는 일반 사고성 재해보다 치명률이 44배나 높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 지침에는 밀폐 공간 작업 전 밀폐 공간 최적의 5배에 해당하는 환기량을 급기하고 작업 중 시간당 20회 이상 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서울의 한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 조사에 따르면 일부 밀폐 공간에서는 약 9배에서 11배의 환기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변수에 따른 적정 환기량을 제한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 중대재해를 분석한 결과 부패가 쉬운 물질용 정화조 등과 갈탄 등을 이용한 콘크리트 양생장소 등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 집진기 내부 등 3가지 유형의 장소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중 특정 형상으로 표현이 어려운 갈탄 등을 이용한 콘크리트 양생장소를 제외하고 육면체 형상인 부패가 쉬운 물질용 정화조와 원기둥 형상인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 집진기 내부에 대한 2가지 유형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환기량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에 제공하고 있는 환기팬의 효율을 55%로 감안하였고, 환기 방법은 실제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계구부에서 수직 방향으로 급기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코드는 전 세계적으로 화재와 유동 해석에 사용되는 FDS를 사용하였으며, 격자는 격자 민감도 테스트를 통해 선정된 0.1mm로 적용하여 계산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에 따른 필요 환기량은 황화수소가 더 많았지만 큰 차이는 없었고, 필요 환기량은 약 9회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계구부 위치에 따라서도 필요 환기량은 다소 차이가 없었고, 필요 환기량 또한 약 8회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계구부 면적에 따라서는 필요 환기량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계구부의 면적이 구조물 천장 단면적의 76.6%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기술 지침에서 권고한 5회만으로도 구조물 내부 공기가 적정 공기 수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기둥 형상 구조물의 경우 수치 계산 코드인 FDS가 직교 좌표계를 기반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원기둥을 직선으로 세분화하면서 유동이 정체되는 구간이 있었고, 실제 원기둥 형상에서의 환기와 차이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원통 좌표계 해석이 가능한 방식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육면체 형상 구조물의 경우 내부 공기 조성 비중에 관계없이 필요 환기량은 거의 유사하였으며, 계구부 위치에 따른 필요 환기량은 구조물 형상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계구부 면적에 따라 필요 환기량은 선형적으로 감소했으며, 필요 환기 횟수는 계구부 면적이 구조물 천장 단면적의 76.6% 이상인 경우에만 기술 지침에서 제한한 환기 횟수를 만족하고, 그 외의 조건에서는 약 8회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원기둥 형상일 때의 필요 환기량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